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FOMC가 이제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은 뭐 이제 일반화됐죠. 이제 거의 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어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자꾸 이제 다시 가속화되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3대 지수가 다 했는데, 그래도 또 내용을 보면 장중에 좀 하락했다가 끝날 때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났다는 게 조금 위안은 되지만 시장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도 약보권의 출발을 한 후에 바로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잠깐 장 초반에 매수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지수가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오후 들면서 기관이 매도에 있다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는 그냥 강보합권에 겨우 보합권에 마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8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0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88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59.74포인트, 어제보다 0.02% 상승을 한 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그 보합권 출발을 한 후에 역시 코스닥도 아주 잠시지만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0.3%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면서 지수가 그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장중에 보였습니다. 그 후에 오후 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그 매도폭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해서 역시 이제 보합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0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2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69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2.72포인트, 어제보다 0.1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는 뭐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스로 양봉, 그러니까 빨간 모습은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의 문제는 뭐냐면,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반등을 못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금리 동결로 넘어가고 그런 분위기를 타서 조금이라도 반등해줘서 내일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그러면 조금 긴 시간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코스닥도 지금 이제 120일을 겨우 지켰거든요. 어제 계속 120일을 밑꼬리가 음봉이지만 길게 달렸어요. 그게 이제 하나 위안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반등을 한다 그래도 지루한 싸움은 조금 계속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 1330원 30원 10전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1원 60전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에서 뭐 거의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326억, LG에너지솔루션 129억, SK하이닉스 588억, 삼성바이오, 포스코홀딩스 583억. 오늘 외국인이 산 게 현대차가 465억, 기아가 346억, SDI가 10억, 포스코 퓨처엠이 67억.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시총 상위에서. 반면에 기관도 전부 팔고, 포스코 홀딩스 14억 샀고, LG하고 5억 샀고, 기아 164억 순매수, 포스코 퓨처엠 76억 순매수.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게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볼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이렇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은 그 2차전지 관련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을 외국인이 21억, 203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LNF는 20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에코프로 BM 129억 샀고, 에코프로는 39억을 팔았고, LNF는 8억을 샀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76억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해운이 다시 이제, 이게 이제 발틱 운임 지수가 해운이 며칠 전에도 한번 그랬죠. BDI라고 불리는 우리 발틱 운임 지수가 이달에 이제 상승세를 전환이 돼서 업황 회복을 기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왔고, 18일 기준으로 BDI가 1439포인트다. 그래서 지난달 초에 비해서 한 15% 상승했다. 그러니까 운임 지수가 상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경기의 회복 기대인데 이게 회복 기대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파나마 운하 가뭄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항만 적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북미 지역으로 가는 운임이 이제 올라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해운이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중입자 치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이제 국회에 토론할 때 학계에서 초전도체도 반도체처럼 키워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 어제 이제 제가 텔레그램도 보내드리고, 백만개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첫 중입자 치료 환자가, 환자가 한 달 만에 MRI로 다시 체크하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브란스 저기 되게 고무돼서, 이게 뭐냐면 중입자니까 무거운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 가속으로 암세포를 딱 때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다른 세포에 피해가 적고 암세포만 그렇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분류됐던 종목 중에서 모비스나 비트로테크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관련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전 얘기가 하는데, 원전 이슈가 또 못 버티죠. 원전 이슈 중에서 이제 요런 이제 모비스나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런 중입자 치료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자동차 갖고 고생하신 분 많은데, 오랜만에 이제 자동차주가 상승다운 상승을 좀 보여줘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시지만 이제 포드, GM, 스텔란티스의 3대 제조사,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노조 파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미 자동차 노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2일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에 파업을 확대하겠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하는 그런 걸로 이제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이제 또 개별성 이런 건데, 특히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은 양자암호, 이것도 이런 겁니다. 특허청이 이거를 양자암호 이 기술을 우리가 선점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특허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최고 성능의 양자 센서, 이걸 가지고 이제 특허청이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오르는, 양자암호에서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면 특징을, 이제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이슈 돌려막기도 이제 너무 돌렸어요. 그래서 좀 진부해요. 새로운 게, 그렇죠. 이슈가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소 지쳐가는 모습. 그래서 사실 내일 새벽에 연준의 회견,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증시 주변 자금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위축돼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이번 달에 연준의 금리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있죠. 근데 뭐 금리가 이번에 동결되는 건 거의 확실시 되니까 시장의 걱정은 그 금리가 뭐 동결되냐 안 되냐를 떠나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뭐 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번하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래서 향후에 연준은 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지금 이제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지금 생겨나잖아요. 뭐냐면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곡물가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향후 연준이 금리를 얼마큼 올린다? 뭐 올해 안에 25bp 더 올린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리가 고공 상태에서 얼마 동안을 머무를 거냐에 이제 우려가 집중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코어 CPI, 코어 물가 지수를 만들 때 근원이라고 얘기한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같은 거를 뺀다고 하지만 이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예 싹 제거하고 코어 CPI만 뭐 떨어질 거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의 어려운 고민인 거죠. 이제 거기에 여러분 언제 아침에 보셨지만 이미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37%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최고치를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최고치를 뚫었다는 게 이게 시장에 좋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부채가 33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부채는 늘고 계속, 금리는 계속 올라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도 계속해서 국채를 처음 발행할 때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미국 부채 때문에 뭐 10월에 셧다운 얘기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늘어나고 금리는 안 떨어지고 이거 걱정이고 또 어제 발표된 미국 그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11.3%나 줄었어요. 원래 이제 뭐 한 1.5%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게 2020년 코로나 터지던 해에 6월 이후에 최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체를 감안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이제 걱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뭐 어제 뭐 보셨지만 이 지경인데 뭐 내일 새벽에 조금 위안을 주는 뭐 시그널이나 뭐 그런 거를 시장이 눈치챘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조금 한다 그래서 그 긍정적 영향의 효과가 우리나라 시장까지 미치기에는 그렇게 미미하다. 그냥 하루 잘못하면 반나절 뭐 이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의 이제 우리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슈도 없어요. 이슈도 하도 돌려대 갖고 이슈가 신선감이 떨어져 있고 그 이슈 자체가 정말 그 허무맹랑한 이슈예요. 근데 이제 뭐 그나마 그런 이슈 나왔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의 돈도 떨어지고, 이슈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지금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50조 이하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그게 이렇게 되니까 40%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위험하다는 거냐면 여기에 충격이 조금만 가해지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용융자 20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신용융자
고기예탁금 대비 잔고 비율이 40%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뭐 바닥됐다 이럴 때 제가 그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기예탁금 대비 신용융자율이 30% 밑으로 떨어져야 이제 우리가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꾸로죠. 위쪽이 많이 걸려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근데 이제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이 이슈라는 거를 좀 성격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정부 정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해당 부처에서 뭘 또 발표합니다. 지원책을. 예. 그게 뭐냐면 몇 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아니면 몇 년 내에 캐파를 얼마로 키우겠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를 지원한다. 근데 지원하는 금액 보면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거 갖고 세계 최고를 만들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새는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 나오면 전부 그 관련 부처가 거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몇 년 안에 한다고 이제 전부 뭐 얘기를 하니까, 그 뭐 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게 반응을 안 보일 수가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돈 되는 거냐 아니냐는 두 번째 따지고 시장은 우선 반응한다. 단타라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새 MOU 전성 시대. 여러분 아시지만 MOU,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뭔 말인지 알겠다 이 얘기인데, 이건 리갈 바인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 외국이나 우리가 악수 땡기고 MOU 백날 맺어봤자 거기가 안 지켜도 이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잘 지켜지면 좋지만 그 법적 구속력이 없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데, 요새 이제 워낙 궁하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뭐 MOU를 맺어서 뭘 하니. 근데 장이 좋을 때는 MOU만 맺어도 엄청 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서 혼자 잘난 척하고 냉정한 척하면 안 된다. 시장은 일단 그러면 흥분한다 이런 거죠. MOU가 됐건 뭐가 됐건 워낙 요새 없으니까 이슈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이슈냐면 갈 길이 무지 멀어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는 그거를 실현시킬 때까지 엄청난 기관과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싹 무시하고 이걸 하겠다 막 신기술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항상 그래요. 놀 수가 없으니까. 시장은 놀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일반 투자가들처럼 이렇게 장이 나쁘면 매매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기관도 있고, 또 이거를 주업으로 하는 단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놀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나오면 단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짧아지니까, 이슈가 계속 돌면서 짧아지니까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 자기가 참여할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 본인이 선택하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들어가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랑 MOU 맺었대, 와 이거 이제 대박이야, 이렇게는 아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서 돈을 벌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if 돈을 벌 수 있다. if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두 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은 이렇게 절박할 때나 시장에서 통용이 되지, 웬만할 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게임에 들어갈 거냐, 그럼에도 나는 놀 수 없다, 어려워도 벌어야 된다,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는 이건 진짜 본인의 선택이죠. 다만 지금 우리 시장의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시장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것처럼 큰 하락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떨어지고 오르고 그런 건데, 차라리 큰 하락이 확 밀리면 그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제일 일반 투자가가 힘들고 미치는 게 뭐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냥 스물스물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가 그 3,300에서 3,000 깨지고 밑으로 내려올 때 당했잖아요. 내일은 반등할까, 여기가 끝이 아닐까 이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스물스물 내려앉는. 차라리 팍 떨어지면
딥바잉이라고 해서 떨어지면 팍 들어오죠. 그런 게 주식시장에 살아있거든요. 우리 이제 웃기는 말로 밀림 사자, 근데 밀림은 사자. 그런 현상이 없이 그냥 될 듯 하면서 조금씩 가라앉는 게 사실 일반 투자가한테는 더 무서운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큰 하락이 없을 테니까 뭐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얘기는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 해답을 줘야 돼요. 그럼 바로 올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 가라앉는 시장도 일반 투자가들한테 힘들기는 아마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길게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이때는 보유 종목 관리에 좀 힘쓰자. 여러분 보유 종목 관리에 힘쓰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 같으세요? 예, 그냥 막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보유 종목 관리에 집중하세요. 사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 관리도 저는 그 매매 원칙이 깨져서 내려갈 때는 그냥 보내줘야 된다. 거기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는 뭐 내일 그렇게 해서 또 주말이고 며칠 안 남고 우리 추석 연휴니까 연휴 전에는 원래 시장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